네, 오늘 뭐 이렇게 첨부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용량이 좀 크니까 그동안 다운받으시는 동안 좀 오늘 수업 일정이랑 좀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부 두 개의 챕터로 할 것 같아요. 전반부에는 그 레빗의 그 커튼월 모델링 기능이 그래도 되게 좀 나름 되게 체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그 파라메트릭 기능인 커튼월 기능을 뭐 간단하게 뭐 최소한의 파라미터만 설명드리는 수준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이 다음 5차가 마지막이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이제 실시 설계 수준의 이제 도면화를 위해서 그 마지막 건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건물의 구조를 모델링하는 것만 간단하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기능적인 거 아주 간단한 기능이지만 그래도 구조 모델링 할 때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다운받으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뭐 커트몰 모델링이라는 PDF가 있습니다. 그냥 그 개요로 어떤 가이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빗의 그 커튼월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커튼월이 뭐 비내력 뭐 그런 그 벽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보통 말하는 그 유리 커튼월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그 패널과 그 판들 사이에 있는 부재들로 구성된 모든 것을 이제 커튼월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조적벽도 따지면은 그 조적 패널이 벽돌이 되고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멘트나 그 매지들이 그 몰탈이 멀리언이 될 수 있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건물의 좀 표현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커트몰 모델링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벽체 방식. 우리가 그 벽체 WA 모델링 하면은 저 프로퍼티 타입 프로퍼티 내려가 보면 저 밑에 커트몰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작성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지만 조금 표현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커튼월이랑 동일한 패밀리는 아닌데 커튼월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패밀리가 있어요. 그게 커튼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작성이 안 되고 이제 그 메스라고 그 좀 레빗 안에서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형태를 만든 메스 면을 찍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메스 기반의 커튼월을 커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스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하는데 이제 커튼 시스템은 결국에는 그 가로와 세로 두 개의 직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넘어선 패턴들 뭐 삼각형이나 뭐 헥사곤이나 이런 것들로 면을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커튼 패널 패턴 베이스드 패밀리라는 것을 입혀가지고 저 그 피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뭐 간단히 보시면 커튼월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 표현이 약간 제한되죠. 그리고 이제는 사선도 그 단면상 기운 벽체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 대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기능은 좀 복잡해져요. 그 패밀리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월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커튼월을 만들었을 때 어, 이렇게 좀 이따 보겠지만 점선으로 선택된 객체가 이제 커튼월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구성이 커튼월은 커튼 패널 여기 면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프레임들을 멀리언이라 하죠. 요 두 개로 구성이 되는 일단 보이는 건 이게 보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빗 파일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거기에 있는 점선들이 가로, 세로 방향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커튼 그리드라는 건데 커튼 그리드가 그 실체예요. 그래서 커튼 그리드 위에 그 이제 멀리언들은 그냥 표현으로 그 지정하는 타입이 그냥 얹혀지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튼월은 그리드, 패널, 멀리언 그리고 이제 특수한 멀리언은 이제 단면 프로파일, 단면 형상을 사각형이 아니라 뭐 특수한 형상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더블 패밀리, 그 RFA 파일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커튼월은 시스템 패밀리여서 RFA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그냥 정보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버전이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큰 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인스턴스 파라미터가 있고 타입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레빗에서 이렇게 객체를 화면상에서 얘를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냥 뜨는 여기 프로퍼티 있죠? 요게 인스턴스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입을 들어갔을 때 있는 것들이 이제 타입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타입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타입화 되잖아요. 뭐 너는 뭐 약간 내향형의 사람이다, 외향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큰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특수한 상황, 어떤 인스턴스에 접하면은 좀 그 아닌 성향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해진 커튼월이 있지, 그 타입이 있지만 걔가 그 층마다 다를 때마다 타입을 다 만들어야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타입을 만들어 놓고 걔가 이제 1층에 구속되냐, 2층에 구속되냐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조절을 한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 타입과 인스턴스 파라미터의 차이를 어,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은 직감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튼볼 그에 들어가는 멀리언이 있어요. 그리드에 달라붙는 멀리언을 했을 때 타입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앵글은 평면에서 잘랐을 때 그리드 선에 이렇게 이루는 각도. 그리고 오프셋은 커튼볼의 중심선에서 얼마나 멀리언의 센터가 들어가 있냐 앞뒤로. 그리고 이게 이제 커튼볼의 치수를 결정하는 width on side라는 게 웃기게도 커트 그리드를 중심선으로 왼쪽 오른쪽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50mm짜리 만들려면은 25, 25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티크니스가 이 안쪽으로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50에 15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너 원리어는 오늘은 뭐 좀 이렇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너 원리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뭐 하려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심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수업하다가 이런 식으로 만나는 조건에 이런 식으로 타입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으로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커튼볼은 이렇게 네모가 하나로 캐스팅돼서 나오는 경우 유닛 타입이 있겠지만 대부분 스틱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 세로가 뭔가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얘들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뭐 실무 때나 쓰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튼 패널이 있습니다. 근데 커튼 패널은 여기가 그 RFA로 없는 시스템 패널이 보통 여러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커튼 패널은 여러분들이 좀 이형의 패널을 만들고 싶다. 여기서 시스템 패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각형인 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다른 형상, 예를 들어서 뭐 지글지글한 뭐 절곡된 철판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별도의 RFA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불러와서 그 쓸 수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시스템 커튼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커튼볼의 두께, 재질, 그리고 중심선에서 이격거리. 그런데 이거 RFA 파일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거는 한번 좀 이따가 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커튼 월에 그 구속된 패밀리와 파라미터에 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커튼 시스템입니다.
커튼 시스템은 이제 커튼 시스템이란 패밀리가 따로 있어요. 시스템 패밀리가 커튼 월과 다르게 커튼 월 따로 있고 시스템이 따로 있지만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이런 커튼 그리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 달라붙는 멀리언이 있고 멀리언은 둘 다 공유해요. 패널도 공유합니다. 다만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커튼 월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두 개가 구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게 커튼 시스템은 매스 면에만 작성이 된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커튼 그리드가 커튼 월은 명백하게 가로 세로 호리존탈 버티컬이 있지만 얘는 면에 따라서 이게 가로 세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드 1, 2로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 월과 시스템이 유사함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튼 패널 on divide surface. 이 divide surface가 뭐냐면은 메스를 만들어 놓고 메스의 면을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 놓은 새로 만든 divide surfac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메스에만 작성되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그 쪼갤 수 있습니다. 이런 파란 선 보시죠? 그래서 얘를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육각형, 뭐 원형, 원형은 안 됐던 것 같고 뭐 그 사선 롬보이드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에다가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커튼 패널 패턴 베이스라고 조금 어, 따지면 이제 파라메트릭한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점들을 어떤 조건에 놓여라라고 딱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그 노드들에다가 알아서 이렇게 쫙 그 배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바뀌면은 얘들이 알아서 이렇게 쭉 그 관계를 바꿔가면서 배치가 되는 형식인데 아마 여러분 그 라이노 그래스호퍼에서 그런 이형의 프레임 만드는 것들이 이런 원리인 걸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를 면을 선택해서 디바이드 서페이스 만들고 패턴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맞게 작성된 패밀리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커튼월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습 파일 배포해드린 자료 중에 이거 401번 커튼월 시작 이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는 아무것도 없고 블랭크 상태에서 커튼월을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층 레벨 1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튼월 여기에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좀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 여기 이제 패밀리라는 그 그룹 하에 그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관련 있는 게 커튼 패널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CP 이렇게 불러놓은 거 얘들은 우클릭해서 에딧 하면은 공장으로 RFA 공장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파일이 RFA로 떠 있죠. 여기에 지금 가리는데 그래서 얘들은 어디선가 만들어서 들어온 로더블 패밀리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시스템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은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왜냐하면 얘는 뭐 에딧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내재된 시스템 패널이다, 패밀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튼 패널 아래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커튼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커튼 시스템 요거 더블 클릭해 보면은 타입인데 요게 파라미터가 좀 이따 설명할 커튼 월의 파라미터랑 동일합니다. 그리드와 멀리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커튼 그리드에 달라붙는 멀리언 보면은 동그란 멀리언 코너 그죠? 코너 4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렉탱귤러 그 사각형 멀리언 얘들이 이제 가장 기본으로 주어져요. 얘들도 시스템 패밀리로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해당 없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파일이 우리 프로젝트 구석구석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난간 손잡이의 형상이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커튼 월에 그게 있습니다. 요거 프로파일 멀리언 요거 그래서 요거 또 로더블 패밀리여서 에딧 해보시면은 얘는 3D 형상은 없고 2D로 구성된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기 그 프로파일 RFA 공장에서 쟤를 만들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파일이 있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월이 있어요.
월이 베이직 월이 우리가 지금 많이 했던 거 그리고 커튼 월 있으면은 이것들은 다 이제 시스템 패밀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수정해야 될 때 어디서 뭘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여기 search에서 그 멀리언 이렇게 치면 되겠죠? 멀리언 치면은 여기서 쭉 떠 있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치 탭 잘 쓰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멀리언 커튼 월 만들어 보겠습니다. WA 월 하면은 여기에 기본 타입이 3개가 있죠. 근데 새로운 타입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해서 커튼 월 줄임말인 CW라고 하고 0번 하고 시작점이니까 0으로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 블랭크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사람마다 작업자마다 다른데 시작을 뭐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려 나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타입의 룰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뭐 그리드 간격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펑션 얘는 뭐 매장 익스테리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 물량 산출할 때 스케줄에서 이걸 기준으로 따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자동으로 어디에 뭐 그 벽을 뚫어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튼 패널을 지정해라 입니다. 커튼 패널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있고 커튼 패널 안에 그냥 베이직 월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곡면에 커튼 월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커튼 패널이 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베이직 월은 곡면이 작성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나중에 좀 고급 잘 쓰면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패널로 지정하겠습니다. 시스템 패널. 패널 말고 글레이즈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시스템 패널이 저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패널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멀리언이 만나는 방식인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그리드, 수직 그리드, 수평 그리드가 현재는 고정 값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요거 조금씩 바꿔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둘 다 넌으로 하겠습니다. 수직 그리드 넌 하면 여기가 편집이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수평 그리드도 넌으로 하겠습니다. 넌. 그리고 그리드에 달라붙는 멀리언 타입이 현재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여기서 멀리언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테리어 타입 보더 1, 2 인테리어 보더 1, 2가 있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자면은 버티컬 멀리언의 보더 1은 그 벽을 그렸을 때 시작점 그리고 끝점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얘들이 코너가 되겠죠. 보더 1, 2가. 호리존탈은 보더 1이 아래쪽, 보더 2가 위쪽, 그리고 인테리어가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얘도 다 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넌으로 지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블랭크 타입은 아무것도 없는 타입으로 OK를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가 도면 아래쪽을 앞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 벽체가 있을 때 벽체 요 화살표가 있는 게 바깥이라고 했죠. 저게 뭐냐면은 그 레빗에서 벽체 작성에 여기가 그럼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직의 보더 1, 2. 그래서 그 작성의 규칙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은 저게 위쪽이 바깥쪽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한 6m 정도로 만들어주고 3D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높이는 뭐 한 2층까지 가는 걸로 할까요? 2층까지로 가라.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점선으로 잡히는 게 커튼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커튼 머리고 여기서 지금 실제로 보이는 요게 탭 해보면은 요게 패널이죠. 패널이고 얘는 시스템 패널. 우리 패밀리 여기 보면 커튼 패널에 있는 요것이 지금 따라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만약에 숨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커튼월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튼월 길이를 조절하려면 여기 있는 단자를 끌고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하셔야 그게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랭크일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블랭크일 때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멀리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에디 타입
들어가가지고 블랭크에서 그 수직 그리드는 일단 없고 버티컬 멀리안에 보더 원 한번 적용해 볼까요? 1번 여기서 렉탱귤러 멀리안 이걸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1번이라고 했죠. 여기 멀리안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보더 2도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달라붙습니다. 하고 apply 하면은 두 번째도 생기고 그리고 인테리어 타입은 현재 가운데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도 여기서 보시면 보더 1을 똑같이 적용하시고 apply 하면은 아래쪽에 1번이니까 생기고 위쪽도 생긴다.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apply 그리고 OK. 그럼 현재 인테리어 타입은 none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의 그냥 판으로 이루어진 커튼머리다. 그런데 이렇게 큰 유리를 만들기 힘드니까 좀 쪼개 보겠습니다. 이거를 쪼갤 때 여러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커튼 그리드라고 했습니다. 요거 커튼 그리드 CG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리드를 그리겠다. 커튼 그리드 CG 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 옵션들이 있고 마우스를 커튼볼의 테두리에 갖다 대면 수직에 갖다 대면 수평 그리드가 뜨고 가로로 갖다 대면 수직 그리드가 뜨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규칙은 얘들이 보더 원투는 있는데 인테리어 타입은 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멀리한 없이 그냥 그리드만 생기고 유리가 이렇게 쫙 유리만 쪼개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마치 왜 우리 그 코킹으로만 유리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타입 반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인테리어 타입도 이걸로 딱 지정을 해주는 순간 apply 오케이 하면은 쟤들이 저렇게 따라서 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 CG 해서 수평 방향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얘도 수평 인테리어 타입이 현재 none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수평도 똑같이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저 그리드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방식은 이제 처음에 블랭크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 저렇게 내가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뭐 프레임을 더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식이고 이제 그리드도 내가 일일이 하나 그려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G 커튼 그리드. 근데 방금은 아까 이제 이거를 해놓고 했는데 이 원 세그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세그먼트를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얘가 아까 전에 이렇게 다 관통을 했는데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아래쪽 위쪽에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시죠. 이런 형태의 그 커튼월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창호 표현을 급하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커튼 그리드를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 커튼 멀리한 자꾸 움직여봤자 안 움직여요. 얘가 달라붙는 커튼 그리드를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서 탭 하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 그리드 라인이라고 떠 있죠. 여기서 탭 하면은 지금은 패널 이거 그죠? 그래서 요 그리드 라인을 딱 잡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무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임시 치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1200에 맞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1층 평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 이게 커튼 그리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해서 그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 그리드는 아까 얘는 하나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커튼 그리드가 여기만 생기진 않아요. 커튼 그리드는 무조건 로질러서 다 생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이제 커튼머리를 생략한 겁니다. 멀리안을.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add를 해가지고 여기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주면은 그 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멀리안이 안 생길까요? 그 내가 임의로 멀리안을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 멀리안이 있습니다. 멀리안을 만들어라 해서 활성화된 그리드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음,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리무브를 해주면은 쟤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왜 안 생기는지는 조금 지금 의문이네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얘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원래 이런 경우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좀 이건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규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직 수평 모두 이제 인테리어 타입은 멀리하는 이걸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 그리드가 활성화되는 순간 걔에 맞는 멀리한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커튼 그리드를 마음껏 구성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두리 멀리한이랑 그리드 뭐 블랭크일 경우를 봤었고 얘를 카피해 가지고 다른 타입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블랭크는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들을 다 넌으로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면 넌으로 해서 컨트롤 C 다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뭔가 떠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네가 방금 바꾼 규칙대로 다 지우면은 이 멀리는 다 지워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OK라고 해볼까요? OK로 하면은 쟤들이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요 타입은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서 내가 얘는 다시 돌리고 싶어 하면은 번거롭지만 다 너드로 해준 다음에 오케이 했을 때 지워라. 그래 내가 만든 거 임의로 만든 거 다 지울래. 딜리트 하면은 쟤들이 싹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블랭크로 돌아간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그리드는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얘들은 내가 임의로 그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규칙의 구속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좀 규칙이 있는 그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에디트 타입에서 duplicate 하고 0번 하고 기본적으로 그 가장 첫 번째 그 규칙인 vertical grid layout에 fixed distanc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duplicate 해가지고 0번에 그 fixed distance 타입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음, 수, 수, 수직 그리드를 fixed 고정값으로 해라. 1200 간격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멀리한들은 다 그 렉탱귤러 멀리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걸로 지정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1200 간격으로 가라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00 좋아요. 탭 보면은 1200, 1200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치수가 다 1200이 아니죠. 왜 등간격도 아니고 이 처음은 또 2230이냐? 이거는 디멘전을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해서 여기 끝점 탭해서 여기가 커트머리 끝이에요. 하고 그리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요거에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뜻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시작 1이라 고 여기 2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fixed distance는 시작점에서부터 1200 간격으로 똑같이 나눠라. 무조건 1200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시작점을 여기로 지정한 것은 여기 이제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보셔야 돼요. 인스턴스 파라미터 보시면 여기에서 vertical grid의 justification 기준점이 beginning이다라고 되어 있죠. 얘를 만약에 end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end로 하고 디멘전을 잘 보세요. end로 하면은 얘가 뒤바뀌는 게 보이시죠? 뒤에서부터 1200 간격으로 간다. 그 다음에 양쪽을 등 간격으로 하려면 센터로부터 1200을 나눠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디멘전이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버티컬 그리드의 뭐 이거 요거 시작점이 언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오프셋이란 게 이 기준점에서부터 진행 방향으로 얼마나 오프셋 할 거냐 내가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300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100만큼 더 가라 하고 입력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그 오프셋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원칙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은 이제 다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비기닝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얘들은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통제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1230인 거. 이거는 그 실제 나중에 그 유리 발주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냐면은 얘는 유리 치수가 동일해요. 여기 그 내측 그 커트몰 멀리한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니까 1200이고 얘는 멀리한의 반 중심에서 요 반만큼 더했기 때문에 1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파라미터에 보면은 그 adjust for 멀리한 사이즈, 그죠? 마지막 멀리한 사이즈의 반절을 포함해라라는 건데 이걸 체크 해제하면은 apply 하고 OK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다 동일하게 1200으로 가죠. 그 말인즉 여기 마지막 유리는 요게 디멘전이 좀 짧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디멘전 해가지고 여기 보면 1110이고 얘들은 유리에서 유리까지 해보면은 30이 더 늘어나 1140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창호 일람표 그릴 때 요거 뭐 저거를 어떻게 뭐 어디를 센터 중심으로 할 거냐 뭐 끝선 중심으로 할 거냐인데 뭐 저는 뭐 요거는 뭐 작업자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모든 걸 다 동일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고 어차피 그 정도 오차는 그 현장에서 다 실측해가지고 뭐 어차피 다 따로 샵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다. 저는 뭐 주로 이제 이걸 끄고 작업합니다. adjust for boolean size를 끄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수직 멀리언의 고정 값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앞으로 공통사항인데 여기에서 그리드의 규칙을 정한 친구들은 여기서 내가 아까 전에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처럼 그리드를 잡고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얘들은 딱 핀이 잡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규칙을 무조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저것들은 내가 바꾸려면은 수치를 바꾸거나 오프셋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변주로 여기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실내 칸막이가 왔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커튼 그리드를 임의로 추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들은 선택해 보면은 커튼 그리드가 핀이 안 걸려 있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은 그 방법은 있어요. 얘를 규칙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탭해서 그리드를 잡고 얘는 예외야 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진이 규칙으로 태어난 친구들은 이렇게 요거를 다시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임의로 추가한 녀석들은 핀이 아예 없죠. 그러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수평 그리드도 여기서 수평 호리존탈 그리드 간격은 똑같이 고정값하고 조금 촘촘하게 400 간격으로 해볼까요? 하고 얘도 어저스트를 해제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00 간격으로 가는데 우연히 이 높이가 딱 정치수라서 같은데 얘는 시작점이 좀 바꿔볼까요? 한 6, 500 아니지. 애매하게 45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하면은 뭐 그래도 얼추 여기 보면 좀 치수가 다를 거예요. 뭐냐면은 얘는 시작이 여기 밑에 보면은 선택했을 때 얘도 horizontal grid justification beginning이니까 1번 아래쪽에서부터 450 간격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가 남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조정하고 오프셋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음 타입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fixed distance가 아니라 fixed number로 해보겠습니다. duplicate 해가지고 fixed number 그리고 horizontal은 일단 none으로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그 수직 그리드만 fixed number로 하면은 얘는 이걸 하는 순간 여기 스페이싱이 그레이 아웃 되죠. 여기서 안 되네 하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게 뭐냐면은 수평을 지우라고 했죠. 그러면 오케이 하면 수평이 남아 있습니다. 딜리트 해야 지워지겠죠. 이런 메시지에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까 전에 픽스 넘버 했을 때 이게 안 되면은 인스턴스 파라미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vertical
뒤에 보면 아까 전에는 여기에 fix distance를 했을 때는 요게 넘버가 그레이업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넘버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사이에 그리드가 6개가 등간격으로 들어가게 7등분을 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3개, 4등분 하고 싶다 하면은 3 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3개가 들어가고 등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띄워보면은 얘들은 이제 다 등간격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 넘버는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요게 다 다르게 쓸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도 당연히 얘들은 그 이게 없죠. 픽스 넘버 그 했을 때 여기에서 또 그게 있긴 하네. 오프셋 값이 있긴 한데 여튼 그 기본적으로 등간격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오프셋을 했을 때 어떻게 써나 볼까요? 이거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300은 무조건 날리고 나머지들을 이걸 등간격으로 쪼개는 거고 그거의 시작점이 비기닝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 근데 저렇게까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등간격으로 하고 싶을 때 개수로 나누고 싶을 때 이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도 당연히 여기서 fix number로 해주고 수평 2개로 나누고 싶다 하면 호리존탈 그리드를 하나를 넣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픽스 넘버는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맥시멈 미니멈 디스턴스 있습니다. 여기서 duplicate 그 다음에 맥시멈 디스턴스 해주고 일단은 호리존탈은 넌으로 하고 여기서 수직 간격을 맥시멈 스페이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간격이 120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죠? 1200보다 작게 무조건 등간격으로 만들어라는 기준입니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딜리트 해야 수평이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디멘전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에서 하면은 얘들은 정치수가 아니죠. 1200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벽의 길이가 변경됐어. 길어져. 하면은 그래도 얘가 1200을 넘지 않죠. 얘는 더 하나가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멀리하니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조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숫자로 픽스 디스턴스 넘버로 하면은 등간격인 건 맞는데 이 벽이 길이가 바뀌면은 내가 저거를 1200 간격으로 하고 싶으면 또 나눠가지고 개수를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 얼추 1200 언저리인데 등간격을 뭐 그 유지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처음에 계획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등간격으로 보이고 싶은데 이 간격이 계속 변할 때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슷하지만 미니멈 디스턴스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duplicate 해가지고 미니멈 스페이싱 디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자, 미니멈 스페이싱으로 오케이 해주면은 얘랑 얘는 한 개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얘는 패널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패널 개수가 8개죠. 그런데 여기는 선택해 보면은 패널이 7개죠.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런 차이예요.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냐 그거 아시겠죠? 저는 개념을 지금 까먹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는 무조건 1200보다 크게 만들어라는 뜻이구나. 미니멈이니까. 그죠? 얘는 1200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보통 실제 유리 사이즈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맥시멈으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400이나 뭐 그런 식으로 1200이나 그렇게 정해 놓고 요거를 이제 그 계획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무조건 등간격은 유지가 된다. 여기는 이제 반올림이 된 것입니다. 애들이 소수점이라 가지고. 그래서 맥시멈 스페이싱을 뭐 저는 뭐 종종을 쓴다. 그리고 수평은 동일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좀 뭐 편리하게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충의 큰 방향을 정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얼추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정해놓고 얘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히 내가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디플리케이트해서 뭐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규칙을 없애버려요. none로 하고 오케이 했을 때 딜리트하면 다 없어지겠죠. 그냥 오케이를 해주면은 얘들이 그대로 부어 남아 있는 상태로 구속되지 않은 그리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 여기 파티션이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그 치수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종종 이런 식으로 저도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규칙을 정한 친구들은 그리드가 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 고정된 규칙은 여기 타입 파라미터에 있는 요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멀리언도 아시겠죠? 여기서 멀리언을 내가 인테리어 타입을 다른 걸로 바꾸면은 인테리어는 싹 다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 멀리언이. 그러니까 하나 명료한 시스템이에요. 규칙이 몇 개 파라미터 의미만 알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너 멀리어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코너 멀리어는 뭐 여러분들이 접할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뭐 이야기하자면 코너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WA 뭐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뭐 맥시멈 디스턴스를 가지고 디플리케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제 코너가 어떻게 되냐면 월을 이렇게 두 개 그리면은 여기 코너는 첫 번째 거에 보더 2가 되고 두 번째 거에 보더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OK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연달아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서 탭 그리고 얘는 2층까지로 가라. 그리고 얘는 잠깐 숨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각각의 밭 보더 원투가 다 조건이 살아있는 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얘의 보더 2를 코너 타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버티컬의 보더 2를 여기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뭐 L 멀리언으로 해볼까요? 로 바꿔주면은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지울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보더 2 코너가 되고 얘 보더 2가 코너가 되죠. 같은 타입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얘를 코너 타입을 V 타입으로 바꿔볼까요? V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가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제일 그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코너를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코너를 none으로 해주면은 지워라 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유리끼리 만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것도 보더 2 타입이 그 none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얘는 이제 타입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코너하고 듀플리케이트 해서 코너 A라고 해준 다음에 보더 2를 렉탱글로 해주면은 똑같이 종결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임의로 멀리언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는 그 네 개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멀리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멀리언을 지금까지는 다 이거 사각형으로만 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리브 글라스 타입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 여기가 뚫려 있는 루버도 멀리언과 커튼월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리브 글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WA 해서 마지막에 했던 뭐 그 맥시멈 디스턴스를 가지고 카피하겠습니다. 두플리케이트
하고 리브 글라스. 그러면 일단은 그 유리는 똑같이 패널은 똑같이 유리를 둘 거예요. 그 간격도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멀리언을 우리가 파라미터를 만져가지고 걔들의 유리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브 글라스는 뭐 유리 사이에 끼기도 하지만 보통은 유리에 붙어 있는 유리 뒤에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히든바처럼.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멀리언 타입이 우리 현장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멀리언이 유리로 표현된 멀리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타입 만들었으니까 한번 모델링을 해놓겠습니다. 하고 탑은 2로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리브 글라스인데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멀리언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커튼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멀리언을 찾아갑니다. 여기 커튼월 멀리언. 그래서 이 서큘러는 계속 동그랑도만 할 수 있고 코너 필요 없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렉탱귤러밖에 없어요. 그럼 렉탱귤러 이 멀리언이 더블 클릭해 보면은 지금 다 쓰이고 있는 멀리언이고 얘가 보면은 아까 설명했죠. 양쪽 30씩에서 60에 150짜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디플리케이트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느낌표 리브 글라스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은 렉탱귤러다. 좋아요. 사각형이고 포지션 thickness가 유리니까 좀 더 두껍게 한 300 정도 해줄까요? 300이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유리가 60까지는 좀 과장돼 있죠. 뭐 이걸 어느 정도 할까요? 뭐 한 10 해서 20으로 할까요? 10, 10 이런 식으로 두께 20에 300짜리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료가 알루미늄 멀리언이 아니라 유리로 바꿔야 된다. 겁니다. 재료는 여기서 점점점 누르면은 어, 머티리얼이 시작되고 여기서 일반 유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반 유리. 오케이. 그러면 그냥 그 타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꿔보겠습니다. 리브글라스 타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인테리어 타입을 리브글라스로 하고 여기도 다 그렇게 해줄까요?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수평은 뭐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했을 때 이렇게 되죠? 1층에서 볼까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 유리가 리브걸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실런트를 이렇게 있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지점이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 뒤로 밀려서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165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요거를 관리하는 파라미터는 이 리브글라스 타입 가보면은 요거입니다. 옵셋이 0이죠. 그러니까 이 렉탱귤러 프로파일의 센터가 커튼월의 센터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얘가 이제 뒤로 165만큼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프셋을 마이너스 165 하고 엔터 하고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앞에 패널은 달라붙고 이렇게 히든바처럼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D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헷갈리니까 수평반을 없애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 하고 딜리트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브 글라스인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보시면 여러분 멀리언 파라미터는 단순하죠. 여기서 어떤 거를 조작해야 되는지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루버로 가보겠습니다. 1층으로 와서 WA 오지 않고 여기서 요거 가지고 그냥 해볼까요? Edit Type, Duplicate 합니다. 그래서 wood 루버 해주겠습니다. 그 루버는 이제 간격이 조금 1200 이렇게 되면 루버처럼 안 보이겠죠? 간격이 훨씬 촘촘해야 될 것입니다. 뭐 한 일단 2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레빗의 좀 한계가 뭐냐면은 이 루버를 무한정 만들 수 없어요. 제가 한 200개인가 루버 살 때가 200개가 되면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건 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스페이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디자인에 맞추려면은 면을 쪼개서 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200으로 하는데 멀리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나무 루버가 없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200 간격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200에 못 미치는 맥시멈 스페이싱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 숙제가 이제 그 멀리한 루버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유리를 없애고 싶다. 유리를 없애야겠죠. 그죠? 일단 멀리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글라스로 할지 멀리언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하고 느낌표 우드 루버 하고 치수를 40 by 40으로 해주겠습니다. 하고 더블 클릭. 여기서 아까 듀플리케이트 되고 여기서 듀플리케이트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40 앞에서 봐서 40이면은 20, 20이겠죠. 그리고 두께 4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재질을 어, 모르겠으면은 뭐 우드 여기 체리 있네요. 체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제 나무에 가까우니까 하고 오케이 해주면은 우드 루버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버티컬 멀리한 우드로 바꿔주고 여기도 시작 끝 다 바꿔주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 루버 형식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숙제 이 패널을 없애야 됩니다. 패널도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면은 각각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다 핀으로 꽂혀 있죠. 얘를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져요. 그거는 당연히 이 멀리 커튼월에서 규칙을 이거를 패널을 지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패널을 바꾸자. 그랬을 때 쭉 가보면은 넌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죠. 뭐냐면은 여기서 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널을 지정 안 하면은 임의로 어떻게든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가장 만만한 이 시스템, 그 우리 시스템 패널 타입으로 알아서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시스템 패널이죠. 근데 얘는 규칙은 깨졌으니까 딜리트하면 딜리트가 그 애초에 안 지워져요. 얘들은 그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대신 이제 얘들이 핀은 없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뭐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뚫어내고 싶다 패널을. 그때는 넌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될 게 시스템 패밀리 중에 보면 여기 empty 요거 값을 넣어줘야 돼요. empty 하고 OK를 하면은 쟤들이 드디어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걸로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empty 시스템 패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상의 허상의 형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지면은 얘가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왜 사이트 만들 때 그 보이드 만들어서 마이너스 물질로 이렇게 깎아낸 것처럼 그걸로 만들어진 친구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루버를 하고 싶을 때 저렇게 empty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리드의 뭐 각도나 그런 거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언 그 렉탱귤러 멀리언에서 그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제 그 시스템 렉탱귤러만 했는데 여기에 내가 공장에서 불러들인 이런 프로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쟤들이 이런 식으로 임의 형상으로도 내가 멀리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오늘은 조금 빠듯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구조를 못 할 것 같네요. 뭐 그러면 이제 또 나름 다음 시간에 압축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패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패널은 어 뭐 단순해요. 파라미터가. 자, WA. 그래서 아까 전에 티피컬이었던 음, 픽스 맥시멈 디스턴스 시작으로 디플릿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얘는 솔리드 패널 하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3D 넘어가면은 지금까지는 다 유리 패널이었죠. 근데 얘를 이제 요 사이가 그냥 메탈 패널로 막힌 녀석으로 표현하고 싶다 할 때 패널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을 바꾸는 거는 여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커튼 패널이 있죠. 여기에 시스템 패널 중에 이 패널이 지금 이것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duplicate 그래서 얘는 솔리드 패널 해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재질이 글라스니까 얘를 글라스가 아닌 금속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께는 당연히 좀 더 두꺼워지겠죠. 멀리언 치수랑 동일하게 1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패널이 만들어졌고 요 솔리드 패널 타입에서 그 커튼 패널 타입을 솔리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올라가시면 여기서 솔리드 패널 떠 있죠. 그걸로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쟤들이 이런 식으로 막히면서 그 꽉 찬 벽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아까 오프셋 저 중심선이 기준으로 밖으로 100만큼 튀어나가라 라고 하면은 apply 하면은 이렇게 100만큼 튀어나가고 제로가 되면은 커튼월의 센터와 일치한다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널은 저렇게 파라미터가 꽤나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하고 싶다. 요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을 응용해가지고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얘는 좀 길게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얘는 같은 타입이죠. 여기서 select all instance SA 하면은 같은 타입이고 그러면 얘들도 이제 패널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는 유리하고 얘는 패널 자유롭게 구성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아까 전에 만들어 놓고 규칙을 깹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리케이트해서 얘는 솔리드 패널 2로 만들어 주고 여기서 커튼 패널 규칙을 none으로 해줍니다. 규칙을 none 하고 오케이 하면은 여기에서 이 패널들이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죠? 이 아까 전에 여기 구속된 녀석은 여기에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선택조차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풀어진 친구들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럼 아까 전에 타입이었던 패널 타입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툭툭툭 찍고 싶다 하면은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여기서 탭 눌러서 이 타입을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묻혀주면은 자유롭게 얘들을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좀 지금까지는 다 이제 시스템 패널과 시스템 멀리언을 가지고 좀 다뤘어요.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패널은 지금 여기에서 측면에서 얼마 간격을 이격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 높이 값이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널을 적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WA 해서 솔리드 패널 타입을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사이드 오프셋 패널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200 주고 조금 길게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걸 하려면은 패널을 그 타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시스템 패널은 딱 그리드까지만 딱 달라붙는 친구들이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장을 RFA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 패널 여기 가보면은 여기 시스템 패널이 아닌 친구들 얘들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름 붙인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측면 오프셋이라는 걸 쓸 것입니다. 이 공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딧. 그러면 이 RFA 공장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뷰가 있습니다. 뷰를 펼쳐보면 평면상에서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앞에서 엘리베이션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다라는 이렇게 값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쉐이드 모드를 해주면 이게 이제 결과물이 되는 패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 있는 이 점, 이게 보면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위, 상단, 하단. 얘들이 이제 워크 플레인 그건데 제가 여기다가 임의로 뭘 하나 레퍼런스 플레인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제가 파라미터 값을 오프셋
이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임의의 파라미터가 입력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값을 바꾸면 얘가 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를 프로젝트에 불러들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 프로젝트는. 그래서 저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이드 오프셋 패널을 타입을 시스템이 아니라 좀 올라가 보면은 CP인데 여기에 측면 오프셋이 있죠. 요거 요거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일정 간격 오프셋된 게 보이시죠? 요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대략 재보면은 여기 현재 한 220 정도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게 아니라 간격을 조금 더 키워볼까 하면은 이 패널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되겠죠. 패널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패널의 오프셋 파라미터를 뭐 한 50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apply 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비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100으로 해볼까? apply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 패널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동일한 반복인데 얘를 카피 한 다음에 이번에는 높이 변화 화이트 베리어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패밀리를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 어, 높이 변화 패널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 1, 1에 2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1을 적용해 놓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타입으로 쭉 적용이 되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이 패밀리도 공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우클릭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여기에서 선택해서 에디 패밀리 해도 됩니다. 공장으로 넘어가면 얘를 인면도에서 한번 볼까요? 인면도에서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바닥 상단이 있으면 제가 두 개의 레퍼런스를 넣어놓고 하단에 파라미터 걸고 상단에 파라미터를 걸어놨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제가 타입을 여기다가 1A, 1B라고 다 만쳐놓고 여기에다가 사전 값을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상단, 하단 값을 다르게. 아시겠죠? 그러면 뭘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불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걸 응용을 해서 지금은 얘들이 전부 다 규칙에 의해서 높이 변화표는 1인데 얘를 넌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규칙을 깨겠다. 오케이. 하면은 이대로 남게 되고 그러면은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1, 아니, 그러니까 1이 아니라 2A로 바꿔주고 그죠? 그리고 얘는 뭐 4번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랜덤하게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응용하는 게 여기 지난 시간에 그 자동 조인 했듯이 다이나모 다이나모에 가면은 그 랜더마이즈 시키는 그게 있어요. 노드가 있어요. 걔들을 짜가지고 그 이 패널의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는 거죠.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타입을 지정해줘서 걔들을 이 커튼월에 대해서 랜더마이즈를 해주면은 얘들이 쭈르륵 자동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수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랜더마이즈 해서 랜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아티큘레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패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예, 됐습니다. 저도 쫓기고, 그러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스도 아직, 메스까지 보여주면 오늘 아마 커튼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모델링은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될 거는 하나가 딱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다음 시간에 좀 아주 쉽게 짧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시스템 패널과 그 이렇게 불러들인 로더블 패널의 표현의 차이와 기능 차이를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을 좀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꼭 이런 사각형
벽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선이나 평면은 동일 수직면인데 약간 좀 삐딱한 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약간 사다리꼴의 벽면을 만들고 싶다. 그죠? 그럴 경우를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층에서 WA 그래서 음, 처음에 했던 그 맥시멈 디스턴스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높게 만들기 위해서 3층까지 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똑같은 여기서 3D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I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수평 그리드도 층을 쪼개주니까 하나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작업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수평기가 생겼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얘가 이쪽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쳐져야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우리가 지난 벽체 했듯이 에디 프로파일 하면은 커튼 월도 똑같이 이렇게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코너 점을 잡고 쭉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사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됩니다. 그 구속 조건이 바뀌는 거니까 하고 이쪽도 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여기도 뭐 살짝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remove constraint 이렇게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알아서 애들이 이런 데는 삼각형으로 쪼개지고 사선을 따라서 그 커튼월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유리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얘를 같은 조건으로 카피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기능적인 이유로 에너지 때문에 로이 복층 유리예요. 그래서 1층에서 봤을 때 로이 복층 유리여야 되는데 얘가 보통은 복층 유리란 말은 뭐 5mm든 6mm든 유리가 두 개 있고 사이에 공기층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죽어도 얘를 모델링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유리 두 판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건 시스템 패널은 그런 게 표현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복층 유리 제가 만들어 놨죠. 공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 두 개 사이에 공기층이 있죠. 그죠? 이걸 쓰면 되겠다. 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좀 더 정교하게 모델링 하겠어. 야심차게 여기서 이제 짚을게 해가지고 어, 그 로더블 CP 복층 유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이 아니라 아까 전에 공장에서 만들어 온 복층 유리 이거 적용하겠다. 그거 이렇게 OK를 해요. 그랬을 때 뭔가 에러가 뜨죠? 이걸 잘 읽어보세요. 하면은 사각형이 아닌 셀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OK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아는 분이 직감이 되실 거예요. 이 사각형이 아닌 부분들은 뭐로 됐냐면은 탭을 선택해 보면은 시스템 패널로 바뀌어 있고 사각형으로 된 친구들만 여기에 그 아까 전에 내가 선택해 그 의도했던 복층 유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더블 패밀리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뭐냐면은 로더블 패밀리는 딱 규칙이 공장에 가보면은 인면도 여기서 엘리베이션을 봤을 때 딱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아래 사각형을 딱 설정해 놓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만 얘가 바뀌면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저게 틀어지거나 하면 얘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저런 그 탄력성이나 그 상황에 어댑터블 하다고 하는 거죠. 그 융통성이 꽝이라는 말입니다. 패널은. 그러면 얘까지 그래도 죽어도 하고 싶다 하면은 얘들을 하나하나 다 패널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공장에서. 아시겠어요? 이 타입 하나만 치수 재서 만들어 오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현장 실습 해가지고 타입 다 이제 클래시파이 타입을 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스템 패널은 그런 게 없죠. 그
그런 딱 사각형의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얘들은 그리드와 그리드까지 그냥 무조건 달라붙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댑터블하다, 플렉시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의식하면은 이제 패널을 어떻게 사용하겠구나라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LOD 개념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면이 여러분들이 확대를 그려도 유리는 결국 이 정도 두께에서 이렇게 띤 라인을 표현하면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이 유리에 관한 거는 상세도에서 한번 뭐 이렇게 2D적인 요소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표현에 그렇게 그, 뭐, 그 집요하게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로더블 패널의 이런 좀 적응성, 떨어지는 적응성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형상 만들어 놓고 안 돼요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냥 커튼월에 대한 그 필수적인 걸 좀 설명을 했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커튼 시스템, 메스에 달라붙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튼 시스템은 여기에 보면은 커튼 시스템이라고 따로 있다고 했죠. 여기에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펼쳐보면은 이제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파라미터가. 그러면 메스에 달라붙는다고 했으니까 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스는 딱 여기 있죠. 메싱 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 place mess 현장에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메스 기능이 이 레빗과는 좀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약간 흡수한 상태예요. 약간 그래서 그 세포막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연동되게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메스를 만들겠다. 메스. 그러면은 뭐 현재는 가시성에서 꺼져 있는데 보여주게 해줄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붙여주고 하면은 나머지 모델 요소는 그레이 아웃되고 새로운 작성 모드가 돼요. 이게 우리 사이트 인플레이스 컴포넌트 할 때처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 컴포넌트는 보면 익스트루드 뭐 몇 개지만 있었는데 얘는 완전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형을 그리겠다. 1층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의 형태 생성의 원리가 선으로부터 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솔리드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고 뭐 높이를 입력을 해줍니다. 4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조금 자유로운 게 이 코너 점을 또 따로 조절할 수 있고 이 변을 가지고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을 이렇게 늘리고 하면은 좀 비교적 조절이 되고 여기에서 뭐 탭 해서 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따로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레빗에서 보지 못했던 조금 자유로운 형상의 개념인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로파일 같은 걸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곡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련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곡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형상은 좋고 이제 여기다가 커튼볼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해놓고 피니쉬 매스를 해줍니다. 매스를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매스는 약간 유령 같은 존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뭐 허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렌더하거나 할 때 매스가 렌더를 할 수 있지만 얘들은 작업을 위한 그냥 바탕의 형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VV에서 매스에 가면 꺼져 있습니다. 여기 보여요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요거입니다. 아까 전에 매스 기능할 때 뭐 메시지 떴죠. 그러니까 이거는 뷰 세팅을 따라서 보여라 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런데 요거를 내가 뷰 세팅과 상관없이 매스를 켜줘 할 때 이렇게 컨트롤 M, Shift M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매스를 빨리 접근하라고 이런 기능을 준 것입니다. 일일이 여기서 또 M 찾아가지고 껐다 켰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커튼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요거입니다. 그죠? 커튼 시스템 만들겠다. 하면은 왼쪽 밑에 보면은 면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옵션이 있죠. 그러면은 움직이면은 다른 건 선택이 안 되고
매스 면이 선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면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트 시스템을 해줘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추가로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타입은 현재 우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입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리드 1, 2죠. 그 수직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다, 면이. 그러면은 하나가 3000, 하나가 1500 간격이다. 멀리어는 둘 다 현재 없구나. 하고 오케이 하고 크리에이트 시스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 요게 3000 간격으로 된 요게 그리드 1이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튼월을 선택하면은 생긴 시스템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면 분석이 있어요. 그리드 레이아웃 선택해 보면은 요게 이게 1번 그리드구나. 그래서 1번 그리드가 간격이 3000이었죠. 가로가 2번 그리드구나. 얘가 요 간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1번 간격은 요 방향으로 좀 더 촘촘하게 하고 1번 간격은 좋습니다. 1번 간격은 오히려 등 간격으로 해볼까요? 픽스 넘버로 하고 그리드 2를 이제 맥시멈 스페이싱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뭐 예를 들어서 7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얘는 그 요거 간격은 가운데 3등분 해볼까요? 두 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했으면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멀리언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드 원이 세로였죠? 세로 방향으로 인테리어 일부러 좀 무식하지만 두 개 다른 타입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멀리언으로 하고 가로 방향으로는 뭐 리브 글라스로 할까요?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적용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매스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계획이 바뀌었다, 매스를 좀 바뀌었어 하면은 이 매스 선택해서 Edit in Place 해주고 이 매스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어 이렇게 해주고 얘를 좀 뭐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피니쉬를 해주면 매스 바뀌어 있죠. 그리고 시스템을 선택해 보면 공학계도 Update to Face 해주면은 알아서 얘를 같은 조건으로 나눕니다. 3등분하고 700에 가까운 수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주는 거죠. 뭐 약간 제가 왜 이게 파라메트릭 기능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거로 저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핵심 아이디어만 알면 여러분들은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설명했던 그 마지막 그 커튼 패널 패턴 베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시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다른 매스, MS 해서 오케이 해준 다음에 여기서 뭐 사각형을 시작해 볼까요? 사각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층에다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3층에다가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그죠? 어떤 의도인지 좀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로프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꼬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선, 위에 선 선택하고 create form 하면은 저런 식으로 꼬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매스까지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바이드 서페이스 만들려면은 여기서 탭탭해서 이 페이스를 골라줍니다. 폼, 그죠? 면을 고르면은 여기에 이런 옵션이 떠요. 디바이드 서페이스. 요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사각형인데 노 패턴이죠. 그러면은 그 얘랑 똑같죠. 커트몰이랑. 그런데 여기 펼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왼쪽에 보면 제가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게 3분의 1 스텝, 뭐 체커보드, 트라이앵글 with void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라이앵귤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 보면은 공면이니까 트라이앵글이 있고 벤트 플랫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체커보드 벤트면은 하나는 1이면 하나는 0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커보드로 쪼개주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패밀리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패밀리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아까 전에 트라이앵글 얘를 가지고 공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장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패밀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서 이제 점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어댑티브 포인트라고
얘들이 어떤 지정해주는 위치의 관계를 가지고 딱딱 이렇게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딱딱딱 1, 2, 3번이 들어가서 배치가 된다. 그리고 이 패턴의 이름은 트라이앵글 뭐 플래시네요.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 친구를 여기에다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디바이드 서페이스가 되고 요걸 면을 만들어준 다음에 보면은 요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방금 그 봤던 공장에서 가져온 거 요거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연산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적혀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소하게 이런 틈이 있는 걸 보이시죠? 저거는 저런 식이고 여기서 이제 탭을 눌러보면은 각각이 그냥 커튼 패널인데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패밀리를 만들 때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가운데 보이드 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는 두꺼워지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그 조절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과거에 했었는데 요 패밀리를 만들 때 공장에서 만들 때 특정 점을 찍어 놓고 거기로부터의 거리를 파라미터를 준 다음에 요 값을 그 파라미터 수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런 그 2차 곡선이나 그러면은 요거를 배치했을 때 점의 거리에 따라서 가까워지면 작아지고 넓어지면 커지고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그 다이나모에서도 여기 단순히 이 패밀리를 지정해주고 이 파라미터 값을 뭐 랜더마이즈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그거를 숫자화 해가지고 넣는 작업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뭐 저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해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연습할 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튼 그런 가능성이 여기에 다 숨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역시나 이게 또 커트머를 그래도 한 번 딱 개념만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되게 응용하기 쉽기 때문에 좀 한 시간을 들여서 굳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쓸 줄 알면 여러분들이 표현이나 모델링이 훨씬 좀 더 빨라지고 표현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딱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그 도면 표현하는 거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진행한 디지털 미디어 2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우리 파라메트릭 빌딩 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우리가 서피스를 만들고 거기를 분할을 해서 파라메트릭한 패턴이나 형태를 만들어냈었는데, 레빗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 커튼홀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에 붙는 커튼홀만이 아니고, 레빗에 있는 커튼홀은, 어, 뭐, 비정형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꼭, 커튼홀 패널이 유리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우드 패널이나, 콘크리트 패널이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를, 어, 네, 파사드에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다양한 타일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듣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자기 건물 형상이 비정형이나 아니면 나는 특별히 제작된 커스터마이즈된 패널을 사용하고 싶다. 특별한 외장재를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BIM 특강 여기서 마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스테이지별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